아주 오랜 옛날 백제의 중심지였던 익산에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사람들에게 용의 산이라 불리며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산의 정상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는 용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어느 날 익산 근처 마을에 사는 어여쁜 소녀 은하가 있었다. 그녀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여 산에 오르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은하는 용의 산 정상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산을 오르는 동안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만나며 행복해했다. 정상에 도달한 은하는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진주처럼 반짝였고 그녀는 그곳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물소리를 들었다. 은하가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커다란 거인이 연못 속에서 나왔다. 거인은 은하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산을 지키고 백제를 보호하는 수호자다. 오래전부터 이 땅의 평화를 지켜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백제가 외부의 위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하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인이 백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인은 은하에게 말했다.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힘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내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은하는 자신이 거인에게 힘을 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모아 이 전설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 백제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서로에게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백제는 더욱 강해졌다. 거인은 은하의 결단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인의 존재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지만 그가 준 교훈은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익산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만들어낸 힘은 백제의 뒷받침이 되었고 그들 모두는 거인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익산의 용의 산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남아있고 백제의 수호자가 그곳을 지킨다는 전설은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광양의 장엄한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의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했으며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이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왕국에는 하나의 커다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용의 숨결이었다. 광양의 비밀 왕국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의 이름은 청룡이었으며 그의 숨결은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청룡의 숨결이 닿는 곳에서는 강이 굽이치며 숲은 더욱 불창해졌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청룡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며 그의 숨결이 불어오는 날을 축복의 날로 여겼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왕국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버려졌던 고대의 어둠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 어둠은 바로 검은 용 흑룡이었다. 흑룡은 오랜 세월 동안 서쪽 깊은 골짜기에 잠들어 있었으나 인간의 탐욕과 전쟁의 잔해에서 깨어나 광양의 자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흑룡이 나타난 후로 왕국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생명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숲은 조용하게 죽어가기 시작했다. 흑룡의 어둠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메말라갔다. 이에 맞서 청룡은 용기를 내어 인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인간들의 힘과 청룡의 마법이 하나 되어야만 이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다. 광양의 적막한 숲속 인류의 대표로 뽑힌 소녀 아라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청룡을 찾아가 용의 숨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청룡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고 깊은 신뢰를 보내며 자신의 등을 그녀에게 내어주었다. 아라는 청룡의 등에 올라타고 하늘을 날았다. 청룡은 아라와 함께 흑룡과 맞서 싸우기 위해 태양이 지는 서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그들은 광양의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넘어 마침내 흑룡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아라는 청룡과 힘을 합쳐 흑룡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 결국 흑룡이 사라지자 광양의 왕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고 청룡은 다시금 광양의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왕국을 지켰다. 그 후로도 아라와 청룡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 광양 지역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광양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매년 용의
숨결이 불어오는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이들은 청명과 아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다. 광양의 전설은 끝이 없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고성이라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비밀스러운 호수가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호수는 달빛의 호수라 불리며 매일 밤이 되면 호수 위에 반상적인 달빛이 내려앉아 반짝였다. 고성 주민들은 이 호수를 신성하게 여기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호수 안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용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은 저녁이 되면 호수의 깊은 곳에서 나와 물 위를 거닐며 마을을 지켜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용이 있는 한 마을에 큰 재난이나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성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길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강과 우물은 점점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연로한 장로가 말하길 우리가 호수의 용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되었소. 마을 주민들은 호수로 몰려가 고요한 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로가 나서서 호수의 용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수의 물결이 요동치고 커다란 용이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용은 번쩍이는 비늘에 휘감겨 있었고 그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나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 이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나 또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기억하라, 자연은 순환하는 법,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용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빛나는 밤이 지나고 며칠 후 고성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는 다시 차오르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지혜로운 말을 되새기며 자연의 순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고성의 달빛의 호수는 고요히 그 자리를 지켰고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의 호수를 방문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호수는 여전히 한결같이 그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주라는 빛의 도시에는 아름다운 고니가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고니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매년 빛의 축제를 열곤 했답니다. 빛의 축제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으로 주민들은 태양이 가장 빛나는 날을 기념하며 빛으로 가득 찬 도시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축제가 열리는 날 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고니가 마을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요. 고니를 기르는 소년 준이는 특별한 고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니는 다른 고니들과 달리 밤마다 온몸이 은빛으로 빛났고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 고니가 언젠가 빛의 고니가 될 것이라 믿었죠. 준이는 자신의 고니가 언제쯤 빛의 고니로 변할지 늘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빛의 축제가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올해 특별히 마을의 연못에서 빛의 고니의 모습을 본 이들이 많아지자 주민들은 더욱 큰 기대를 품고 축제를 준비했답니다. 준이는 자신의 고니도 언젠가 하늘로 날아오르길 바라며 정성스레 고니를 돌봤어요. 드디어 축제의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빛으로 환하게 물들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그 순간 하늘 높이 고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찬란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준이의 고니도 그날 밤엔 평소보다 더욱 밝게 빛났어요. 놀랍게도 준이의 고니는 은빛 날개를 벌럭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며 준이의 고니가 하늘에서 지폐를 이루는 빛에 고니들의 합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무지개 빛으로 바뀌고 마을 전체가 환히 밝혀졌어요. 그 밤 이후 마을에는 많은 축복과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준이의 고니가 빛의 고니가 되어준 덕분이라며 감사했지요. 준이 역시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에 크게 기뻐하며 매년 빛의 축제를 기다리며 고니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광주에서는 매년 빛의 축제가 열리며
중의의 권위가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빛의 축제가 열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빛의 권위들이 춤추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환하게 빛난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양구 지역에는 신령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백두산 호랑이는 그곳을 지키는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백두산 호랑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숲을 푸르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언제나 눈을 번쩍이며 산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냥꾼이 양구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귀가 번쩍 뛰는 소문을 들었고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 엄청난 보상을 얻으리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냥꾼은 숲속에 들어가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강한 살림을 누비며 숨어 있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백두산 호랑이는 영리했다. 그가 매일 하는 산책을 통해 어디에 덫이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설치한 덫을 피하고 조심스레 숲을 지킬 방법을 생각했다. 호랑이는 사냥꾼에게 경고하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잠자리를 찾아갔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은 무섭게 빛났고 그의 포효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냥꾼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백두산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백두산 호랑이는 숲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숲의 신들은 호랑이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응답했다. 다음 날 사냥꾼은 지도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신들은 숲의 지형을 바꾸었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냥꾼은 지친 몸으로 헤매다가 한 마법의 연못에 도달했다. 그 연못은 진실을 비추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 그는 연못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 비친 그의 얼굴은 몹시 피곤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백두산 호랑이와 숲의 신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다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며 기뻐했다. 그는 그 후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 백두산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심하며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양구의 숲은 다시 평화로운 날들을 되찾았고 호랑이는 여전히 산림의 수호자로서 그곳을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양구의 마을 사람들은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